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가운데 강현우 중위는 합동훈련 기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건조한 열기가 군복 사이로 파고들어 피부를 따갑게 만들었죠.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이 미군 기지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 같았어요. 지평선 너머로 펼쳐진 붉은 모래 언덕들이 아지랑이 속에서 일렁이고 머리 위로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기지 곳곳에 설치된 철조망과 감시탑들이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군사시설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707 특수부대의 정예 저격수로서 이번 훈련에 파견된 현우였지만 주변의 시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키 178cm의 단단한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깊숙이 패인 눈매가 인상적인 현우였지만 미군들에게는 그저 작은 동양인으로만 보였나 봅니다. 그의 어깨에는 40kg이 넘는 무거운 장비가 가득했고 등에는 한국산 저격총이 특수 케이스에 담겨 매어져 있었어요. 15년간 단련해온 근육들이 그 무게를 견디고 있었지만 미군들 눈에는 그 모습조차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기지 입구부터 시작된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걷는 현우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저 동양인 체격으로 반동이나 버틸까? 키 190cm가 넘는 한 미군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60kg도 안 될 것 같은데 저격총 들고 버틸 수나 있을까? 반동에 날아갈걸. 아니면 총이 저 친구를 들고 다닐 수도 있겠네. 그 소리를 들은 현우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15년간 단련된 근육들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군화 소리만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쓰는 총은 장난감 수준이라던데 에어소프트건이나 쏟아왔을걸. 또 다른 병사가 맞장구 치며 킥킥거렸습니다. 아시아 애들이 뭘 안다고. 게임에서나 총 쏴봤을 텐데. 콜 오브 듀티나 하면서 자기가 저격수인 줄 아는 거 아닐까?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현우의 귀를 때렸어요. 그들의 조롱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저 친구 혹시 닌자 기술이라도 보여줄 건가? 아니면 태권도로 총알을 막을까? 영화에서 봤는데 동양인들은 다 무술한다면서? 김치 먹고 자란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길 수나 있을까?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죠. 어떤 병사는 일부러 큰 소리로 여기 관광객 한 명 있네 라고 외치기까지 했어요. 현우는 이런 말들을 모두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미세하게 쥐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없었죠. 15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의 정신력이 아니라면 벌써 폭발했을 상황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온갖 편견과 무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며 쌓아온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해줄까? 기지 내부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심해졌어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뤄진 기지 건물들 사이로 걸어가는 동안 지나치는 모든 미군들의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가리키며 웃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어요. 심지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병사들까지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한국에서 온 특수부대원이라고? 특수부대가 저 정도야? 하는 소리들이 건물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합동훈련 개막식이 열리는 강당으로 향하는 길에서 더욱 노골적인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번역기 없이 명령도 못 알아들을걸? 한국말로 사격 구령이라도 외쳐야 하나? 하는 소리와 함께 키가 190이 넘는 한 미군 장교가 현우 앞을 가로막더니 현우의 한국어 발음을 흉내내며 말했어요. 니하오, 곤니치와, 아니면 안녕하세요? 그는 일부러 발음을 비틀어가며 찌그러진 발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양손을 모아 절을 하는 신용까지 하면서 말이죠. 저기 온 동양인 친구, 영어 할 줄 아나? 아니면 손짓발짓으로 소통해야 하나? 아니면 종이에 한자라도 써줘야 할까? 그림으로 설명해 줄까? 주변 병사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몇몇은 박수까지 쳤어요. 그 웃음소리가 복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동양인들은 다 똑같아 보여서 구분이 안 되네. 김치나 먹고 살았을 텐데 총은 언제 잡아봤겠어? 아마 군대에서도 쌀이나 씻었을걸? 저 작은 손으로 우리 총을 들 수나 있을까? 현우의 주먹이 더욱 세게 쥐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어요. 그 순간 그의 뇌리에 고국에서 받았던 마지막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적의 도발에 흔들리는 저격수는 이미 죽은 저격수다. 진정한 저격수는 총성이 아닌 침묵으로 승부한다. 감정은 총구를 흔들고 흔들린 총구는 생명을 앗아간다. 그리고 기회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온다라고 했던 교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개막식장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300여 명의 미군들이 빼곡히 들어찬 거대한 강당에서 현우는 혼자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앞자리는 모두 미군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현우의 존재는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모습은 더욱 고립되어 보였습니다. 주변 자리들은 일부러 비워두고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제시카 모건 중령이 단상에 올라서며 현우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키 170cm의 당당한 체격을 가진 35살의 그녀는 미군 내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저격수였어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이기도 했죠. 그녀의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고 어깨의 계급장이 그녀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와 오만함이 담겨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시카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합동훈련에는 여러 국가의 정예부대가 참가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진짜 실력자들만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의도적으로 현우에게 향했죠. 관광 온 사람들은 관객석에서 구경이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 군인들의 무대니까요. 실력 없는 사람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강당 안에 수백 명 미군들이 웅성거리며 현우를 돌아봤어요. 어떤 이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시아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구경이나 하고 가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나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는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죠. 현우는 가만히 서서 그 모든 시선과 조롱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깊은 눈동자 속에서는 분노보다는 차분하면서도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죠.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증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시카의 도발적인 개막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이어 미군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뒷자리에 고요히 앉아 있었지만 그를 향한 시선들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저 친구 정말 가만히 있을 건가?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네. 벌써 포기한 건 아닐까? 또 다른 병사가 킥킥거리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현실을 깨달았을 거야. 여기가 어딘지 말이야. 제시카는 단상에서 내려와 현우가 앉은 뒤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군화가 바닥을 딱딱 치는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300여 명의 시선이 모두 그녀를 따라 움직였고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제시카가 현우 앞에 멈춰서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온 친구 제시카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배워갈 건가요? 아니면 정말 구경만 하고 갈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진짜 사격을 하는지 눈으로라도 잘 봐두세요. 나중에 고국에 가서 자랑거리가 될 테니까. 현우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마치 제시카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현우의 반응에 제시카는 더욱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녀 주변의 미군들도 점점 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혹시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건가? 제시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진짜 군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장난감 총 가지고 노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녀가 현우의 장비를 가리키며 말했죠. 그 총, 진짜 총 맞나요? 아니면 모형인가요? 강당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박수까지 쳤어요. 제시카 중령 말이 맞아. 저 친구한테는 너무 어려운 얘기일 거야. 이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제시카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그녀는 현우 바로 앞에 다가가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해보죠. 당신이 정말 군인이라면 우리와 겨뤄보는 게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여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곳이에요. 현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시카와 마주치는 순간 강당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현우의 눈동자에는 어떤 깊이가 있었고 그것을 본 제시카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감정을 다잡았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제시카가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들이거든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진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주변 미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진짜 실전을 겪었어. 게임이 아닌 진짜 전장에서 말이야.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제시카는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정말 승부를 해보죠. 그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진다면. 아니, 당신은 분명히 질 테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조용히 돌아가세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입을 열었어요. 그럼 내가 이기면?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제시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현우가 말을 할 줄 몰랐던 것도 있었고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도 놀랐어요. 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이긴다고?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죠.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 미군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려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좋아. 제시카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기면. 그녀가 잠깐 망설였지만 곧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내가 임신해 줄게. 강당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시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이어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제시카 중령이 정말 대담하네.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걱정 없겠어. 미군 여성들까지 가세해서 조롱의 합창을 이어갔어요. 맞아,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한 여성 장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친구가 우리 제시카 중령을 이긴다고? 꿈도 꾸지 마. 다른 여성들도 박수를 치며 웃어댔어요. 제시카 자신도 자신의 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동양인 따위가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리 없다고 말이죠. 어때요? 받아들일 건가요? 그녀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조용했지만 어떤 위압감이 있었어요. 강당 안의 웃음소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완전히 일어서자 그의 존재감이 갑자기 커 보였어요. 좋다, 현우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승부, 내가 받아주지. 그 순간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현우의 짧은 한마디가 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제시카조차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현우의 승부 수락 선언이 울려 퍼진 후 강당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300여 명의 미군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시카조차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으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용감하네요. 제시카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그녀는 주변 장교들을 둘러보며 말했죠. 다들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네요. 오늘은 특별히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미군들은 떼를 지어 따라왔습니다.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듯한 분위기였어요. 이거 진짜 재미있겠다. 제시카 중령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길지 궁금해. 저 아시아 친구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보고 싶어. 이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500m 거리에 움직이는 목표물 사격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고 목표물은 좌우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먼저 사격 위치에 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숙련되어 보였고 주변 미군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제시카 중령, 보여주세요. 우리의 실력을 증명해 주세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시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총을 겨눴어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하고 목표물의 움직임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실력 있는 저격수였어요. 첫 발을 쐈습니다. 탕,
총성이 사막에 울려 퍼졌지만 목표물에는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발도 빗나갔습니다. 바람이 예상보다 강했고 목표물의 움직임도 불규칙했어요. 세 번째 발에서야 겨우 목표물의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아직 감이 안 왔나 보네. 제시카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주변 미군들도 괜찮아, 제시카. 다음에 보여주면 돼. 하며 격려했어요. 이제 현우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격 위치로 걸어갔어요.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 제시카 중령도 어려워하는데 말이야. 아마 한 발도 못 맞출걸. 현우는 무릎을 꿇고 사격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자연스럽고 유연했어요. 총을 어깨에 대고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바람 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만이 들렸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색이, 온도와 습도, 목표물의 움직임 패턴까지 모든 것을 계산했어요. 그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고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15년간 단련해온 저격수의 기본기였어요. 첫 발을 쐈습니다. 탕! 총성과 함께 500m 저편의 목표물이 정확히 중앙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관중석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네. 한 미군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야겠어. 제시카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초보자의 행운이네요. 다음 것도 해보죠. 두 번째 훈련은 1000m 거리의 고정 표적이었습니다. 거리가 2배로 늘어났고 사막의 아지랑이 때문에 표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제시카가 다시 먼저 사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했어요. 충분히 조준하고 바람을 계산했습니다. 첫 발은 표적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두 번째 발은 표적의 가장자리를 맞췄습니다. 세 번째 발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좋아. 이 정도면 충분히 실력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제시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가 다시 사격 위치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2배로 늘어났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총을 겨눴어요. 1000m 거리에서는 모래 입자 하나하나까지 계산해야 했습니다. 바람의 측류와 난류, 중력의 영향, 심지어 지구의 자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현우에게는 이미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그는 바람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모래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기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든 것을 감각으로 파악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과 호흡을 완벽하게 조율했습니다. 첫 발을 쐈습니다. 탕! 1000m 저편의 표적 정중앙에 완벽하게 명중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정말 운이 좋은 건가?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모두 정확히 같은 자리에 명중시켰어요. 세 개의 총알 구멍이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실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모래 폭풍 속에서의 저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모래 폭풍이 시야를 완전히 가렸어요. 5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이런 상황에서 사격하기를 포기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현우는 다시 사격 위치에 섰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미군들은 저 친구 정말 쏠 건가? 미친 거 아닌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각에 의존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대신 바람소리, 모래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는 바람의 방향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고 표적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해냈어요. 탕, 모래 폭풍 속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폭풍이 잦아들자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확인했어요.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심장 부위에 정확히 맞아 있었어요. 관중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은 들리지 않았어요. 현우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의 완벽한 명중을 확인한 순간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0여 명의 미군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시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한 명중을 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주변 미군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양인이 정말 저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나?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나 봐.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처음에는 현우를 무시했던 그들의 태도가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녀는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어요. 좋아, 제시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 마지막 승부를 해보자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워밍업이었어. 진짜 실력은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야. 제시카의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그녀는 현우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었습니다. 헬기 위에서 3만 피트 상공에서 1000m 사격으로 결판을 내자. 주변 미군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의 사격은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이었거든요. 산소가 부족한 고도에서 강한 바람과 기압 변화를 견디며 정확한 사격을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제시카 중령이 정말 진심인가 봐.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시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해. 헬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래도 할 건가? 그녀는 현우가 포기하기를 바랐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3만 피트 상공에서의 사격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거든요.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해보자. 1시간 후 거대한 군용 헬기가 사막 위로 떠올랐습니다. UH-60 블랙호크 헬기의 로터 소리가 사막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헬기 안에는 현우와 제시카 그리고 몇 명의 안전 요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수백 명의 미군들이 망원경과 쌍안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헬기는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1만 피트, 2만 피트, 3만 피트.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산소 농도도 현저히 낮아졌어요. 현우는 하네스를 두르고 헬기 스키드에 섰습니다.
바람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을 듯 몰아쳤어요. 3만 피트 상공의 바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었고 기압 변화로 인해 귀가 먹먹했어요. 현우의 군복이 바람에 펄럭이며 찢어질 듯했고 총열도 계속 흔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사격이 가능할까? 안전 요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상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미군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정말 위험해 보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구경거리로 여겼던 그들도 이제는 진지해졌어요. 현우는 헬기 스키드에서 무릎을 꿇고 사격 자세를 잡았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까지는 1,000m가 넘는 거리였어요. 이 거리에서는 지구의 자전, 공기 저항, 바람의 영향, 기압 변화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고도에서 현우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도 거칠어졌고 시야가 아지랑이처럼 흐려졌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격이 아니다. 자연과의 싸움이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의 호흡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심장 박동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15년간 수련해온 극한 상황에서의 정신 집중법이었어요. 숨을 죽이는 게 아니다. 숨과 심장을 총과 하나로 만든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미군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쏠 건가? 저런 상황에서 명중시킬 수 있을까? 제시카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 자신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현우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의 바람은 지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 층의 기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난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 모든 변수를 계산해냈어요. 첫 발을 준비했습니다. 총구를 목표물에 향하고 조준경을 통해 1,000m 아래의 표적을 확인했어요. 표적은 콩알만큼 작게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헬기 위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사격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현우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의 집중력이 극한에 달했어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바람 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탕! 첫 발이 나갔습니다. 탕! 첫 발의 총성이 3만 피트 상공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헬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상을 내려다봤어요. 총알이 1,000m 아래로 떨어져 가는 동안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확인 신호가 올라왔어요. 명중. 완벽한 명중입니다. 지상 관측팀의 무전이 헬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전 요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시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바람을 정복한 듯 표적 한가운데가 산산이 부서진 것이었어요. 3만 피트 상공에서 강풍과 기압 변화, 산소 부족이라는 모든 악조건을 뚫고 완벽한 명중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미군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본 거야? 미군들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현우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두 번째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성공이 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헬기도 더욱 심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우의 집중력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격 준비. 현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도 없었어요. 마치 지상에서 편안하게 사격하는 것처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헬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긴장했어요. 현우는 다시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었고 헬기의 위치도 약간 이동했어요. 하지만 그는 즉시 이런 변화들을 계산해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모든 변수를 정확히 파악하게 해주었어요. 두 번째 발을 쐈습니다. 탕! 또다시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지상에서 확인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도 명중. 정확히 같은 지점에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헬기 안에서도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안전 요원들조차 현우의 실력에 압도당했습니다. 제시카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불가능해. 두 번 연속으로 명중시킨다는 것은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격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었거든요. 세 번째 사격을 위해 현우는 더욱 깊은 집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의 패턴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여러 층의 기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난류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오히려 더 큰 도전으로 느껴졌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외부의 모든 소음과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고 오직 목표물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세계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성과 같은 경지였습니다. 사격이 아니라 명상에 가까운 상태였죠. 마지막 사격입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헬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상에서도 수백 명의 미군들이 망원경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현우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세 번째 총성이 울려 퍼졌고 총알은 모든 변수를 꿰뚫으며 완벽히 명중했습니다. 세 번째 총알도 정확히 같은 지점에 맞았어요. 세 개의 총알 구멍이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확인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도 완벽한 명중. 세 발 모두 같은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이 순간 헬기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안전 요원들은 말을 잃었고 제시카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1,000m 거리의 사격을 3번 연속으로 성공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불가능에 가까운 사격을 현우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해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극한의 집중력으로 이를 실현시킨 것이었죠. 헬기 내부는 환호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안전 요원 중 한 명이 이건 전설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또 다른 요원은 내가 이런 걸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라며 감탄했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총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패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현우는 조용히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만족감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사격 실력을 증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헬기가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백 명의 미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가 아닌 경외감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진정한 전설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지상에 착륙한 후 현우가 헬기에서 내려오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결국 모든 미군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이것은 현우에 대한 인정이자 그의 놀라운 실력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현우를 맞이한 것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결국 훈련장에 모인 300여 명의 미군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 소리가 사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현우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한 미군 병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1000m 사격을 3번 연속으로 성공시키다니. 또 다른 병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군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제시카는 헬기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사격 실력이 현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현우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현우 중위,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저격수입니다. 아니, 저격수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당신은 정말 전설입니다. 주변 미군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현우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실력자를 무시했다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박수와 사과를 받으면서도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적이나 인종은 실력과 상관없어요. 진정한 군인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현우의 인격에 감동받은 미군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제시카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런데 승부는 제가 졌으니까 약속은 지켜야겠죠?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약속은 잊어버리세요. 그건 도발에 의한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제시카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군인에게 약속은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저는 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현우와 제시카는 기지 내 카페테리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시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건가요?
제시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의 사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5년간의 훈련과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했습니다. 사격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정신력의 싸움이거든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분할 수 있었군요.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편견이 그것을 가렸죠.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마음이죠. 제시카는 현우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훈련이 모두 끝나고 공식적인 종료식이 열렸습니다. 제시카는 단상에 올라서서 모든 미군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군을 무시한 제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현우 중위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뛰어난 군인입니다. 제시카가 계속 말했어요. 그는 단순히 사격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바로 진짜 전설입니다. 강당에 모인 미군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였어요. 현우는 단상에 올라가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함께 훈련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식이 끝난 후 제시카는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새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 씨, 그녀가 부르스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현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당신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실력에 감탄했는데 지금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마음이 끌려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그녀의 고백에 현우도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시카의 고백을 들은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도 미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제시카였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시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현우와 제시카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훈련장에서, 카페테리아에서, 때로는 사막의 노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시카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성 위주의 군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방어적이고 공격적이 되었는지를 말이죠. 저는 항상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제시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현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받으며 겪었던 어려움들, 해외에서 받는 편견과 무시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말이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 갔어요. 제시카는 현우의 겸손함과 인내심에 감동받았고, 현우는 제시카의 솔직함과 용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달 후, 현우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작별의 순간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제시카는 공항에서 현우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을 보내기 싫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락을 계속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알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으로 돌아온 현우는 제시카와 매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제시카도 현우를 만나러 한국을 방문했고 현우의 가족들과도 만났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진심은 통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시카가 현우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현우, 나 임신했어. 화면 너머로 들려온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현우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우리 약속 기억나죠? 당신이 날 이기면 임신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비록 그때는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시카,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 가족을 이룰 수 있다니.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쁨과 감동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곧이어 제시카는 미군을 전역하고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 발표를 했고 한미 양국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미국 언론들은 편견을 극복한 사랑 이야기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제시카는 당당히 현우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승부는 나의 패배였지만 내 인생은 그를 만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사격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관중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기자들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멋진 사랑 이야기네요. 편견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현우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사격은 단순히 목표물을 맞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어요. 그의 말에 제시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시카가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떤 가정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제시카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현우는 제시카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제시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으니까요.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견 없는 세상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어요. 결혼식 당일 서울의 한 유명한 웨딩홀은 한미 양국의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의 부대 동료들과 가족들, 그리고 미국에서 날아온 제시카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제시카는 한국 전통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먼저 전통 혼례를 올리고 이어서 서양식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한복을 입은 제시카는 마치 한국의 전통 미인 같았습니다. 그녀의 금발이 화려한 한복과 절묘하게 어울렸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현우의 어머니가 제시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제시카는 서툰 한국어로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현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현우가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부대 동료들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정말 잘했다. 편견을 이기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구나. 한 선배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때 내가 3만 피트에서 사격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더 자랑스럽다. 총으로 적을 이긴 게 아니라 사랑으로 편견을 이겼으니까. 전통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와 제시카는 한국의 전통 예법에 따라 절을 올렸어요. 제시카는 미리 배워둔 대로 정중하게 예를 갖췄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하객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에 감탄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의식은 처음 봐. 제시카의 동료 여군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의미 깊고 엄숙해. 한국의 전통 혼례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전통 혼례가 끝난 후 이어서 서양식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로 갈아입었고 현우는 턱시도를 착용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시카가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름다운 제시카의 모습에 감동받은 것도 있었지만 지난 1년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갈등, 3만 피트에서의 사격,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말이죠. 재단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혼인 서약을 시작했어요. 강현우 씨, 제시카 모건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이어서 제시카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제시카 모건 씨, 강현우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시카는 잠시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만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제시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총은 적을 쓰러뜨리기보다는 진심을 꿰뚫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재단 아래 하객들이 모두 숙연해졌어요.
제시카도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나를 꿀린 건 총알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격에 반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하객석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여러분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선언했습니다. 현우와 제시카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편견과 오해를 뛰어넘은 승리의 키스였습니다. 하객석에서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인들도 미국인들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야. 편견을 이긴 진정한 승리다. 이런 소리들이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셉션 시간에 현우와 제시카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시카의 동료들은 현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미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제시카와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제시카의 배는 이미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하객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또 다른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아이도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저녁이 되어 두 사람만의 시간이 되었을 때 현우와 제시카는 웨딩홀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제시카가 현우의 팔을 끼고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사막에서 당신의 도발을 받아들인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고 멀리서는 비행기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현우는 말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울리던 바람 소리가 이제는 우리의 결혼 행진곡으로 바뀌었네요. 제시카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에게는 새로운 자장가가 될 거예요. 사막의 하늘을 가득 메웠던 그 바람 소리가 이제는 사랑과 희망의 멜로디가 되어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로맨스를 넘어서 편견과 오해를 뛰어넘은 인류애의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는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었어요.